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3세 결혼해서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생인 큰아들이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살림이 많이 빠듯하잖아요. 엄마도 잠시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단순히 집안 형편을 걱정한 아들의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평생을 함께해온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 집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밖에 나가 돈까지 벌어오라는 거야? 아들도 우리를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날 이후 평화롭던 그 집은 매일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 갈등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주인공 선옥 씨는 올해 53입니다. 23세 남편 기현 씨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30년을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올해 29, 회사를 다니고 있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 딸 소희는 대학교 3학년입니다. 선옥 씨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가족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남편을 직장으로 보내고 딸의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돌아올 때까지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기다리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죠. 우리 준호 결혼하면 며느리 어떻게 맞을까? 혼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요즘 선옥 씨 부부의 주된 화제는 큰아들의 결혼이었습니다.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했죠. 남편 기현 씨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 키우고 살아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큰아들의 결혼 준비 비용, 둘째 딸의 학비, 그리고 치솟는 물가까지. 선옥 씨 부부는 가끔 한숨을 쉬곤 했지만 그래도 큰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것이 선옥 씨 부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퇴근 후 집에 들어서더니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선옥 씨와 기현 씨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준호는 그들 앞에 서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집 살림이 많이 빠듯한 거 알고 있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곧 결혼할 거고 소희도 아직 학교 다니고 아빠 혼자 벌어서는 좀 버거우신 것 같아서요. 선옥 씨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들이 집안 형편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라도 좋으니까요. 순간 선옥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30년 동안 집에서만 살아온 선옥 씨에게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선옥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급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엄마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선옥 씨의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 기현 씨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 준호 말도 일리가 있지 않을까? 기현 씨의 이 말이 선옥 씨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당신까지 왜 그래요? 내가 그동안 이 집을 위해 뭘 했는데. 선옥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여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나는 23세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저는 그냥 엄마는 지금까지 놀고 있었다는 거야?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날 저녁 밥상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선옥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선옥 씨네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대화가 없었고 저녁 시간도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며칠 후 선옥 씨는 준호와 다시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들어봐. 네, 엄마. 엄마가 그날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해. 하지만 너도 이해해줘야 해. 엄마가 평생을 가족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밖에 나가서 일까지 하라니. 너무 서운했거든. 준호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현실적인 걱정도 컸거든요. 엄마, 저도 엄마가 힘드실까봐 걱정이에요. 하지만 정말 집 살림이 빠듯해요. 제 결혼 준비하는 것도 부담되고 소위 학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 내가 평생 집에서 놀았다는 거야?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선옥 씨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 말은 준호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엄마는 경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라도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거 아니야?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 기현 씨도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그만해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지만 기현 씨도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아들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 살림이 정말 빠듯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30년 동안 집안일만 해온 사람에게 갑자기 밖에 나가서 일하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기현 씨의 미묘한 태도가 선옥 씨에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남편마저 아들 편을 드는구나. 선옥 씨는 점점 집안에서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작은 일로도 다투게 되었고 집안 분위기는 날로 악화되었어요.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세요. 결국 어느 날 준호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도 제 앞날이 걱정되고 소위 학비도 걱정되는데 엄마는 왜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아요? 이기적이라고? 내가 이기적이라고? 선옥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이기적이라고 하는구나.
결국 그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는데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내가 이 집에 몸 바쳐서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나더러 밖에 나가서 돈까지 벌어오라는 거냐? 선옥 씨가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20살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 친구들과 수다 떨 시간도 없었고 영화 한 편 보러 갈 시간도 없었어. 기현 씨도 참을 수 없어서 맞받아쳤습니다. 당신도 좀 현실을 봐. 우리 살림이 정말 빠듯하다고. 아들도 그걸 보고 한 말 아니야. 그러면 나 말고 당신이 더 벌어오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안 벌고 있나? 회사에서 죽어라고 일하고 있잖아. 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준호와 소희는 부모님의 싸움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준호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싸우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말 안 할 걸 그랬어요. 하지만 이미 감정의 수위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선옥 씨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가족만 위해서 살았다고요. 그 순간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소희도 따라서 자리를 떠났어요. 거실에는 선옥 씨와 기현 씨만 남았고 둘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선옥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갈등이 단순히 맞벌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선옥 씨는 마음을 정리하고 준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준호야, 엄마야. 얘기 좀 하자. 들어오세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준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그동안 많이 상처 줬지?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제가. 아니야, 엄마 말을 들어봐. 선옥 씨는 아들 옆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내 마음 이해해. 정말 집살림이 빠듯한 것도 알고 내가 결혼 준비하면서 부담스러운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선옥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내가 한 일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어. 집안일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 없는 일은 아니잖아.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엄마가 힘들어질까봐 정말 걱정이에요. 그런데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이때 선옥 씨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단순히 돈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을 걱정해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지금까지 해주신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어요. 엄마 덕분에 저와 소희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럼 왜?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도 곧 가정을 꾸릴 텐데 경제적인 부담을 아빠 혼자 지시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준호의 말을 들으니 선옥 씨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엄마가 너를 오해했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엄마 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선옥 씨는
남편과도 진심을 털어놓고 대화했습니다. 당신,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알아요? 글쎄, 갑자기 일하라고 해서?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동안 한 일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기현 씨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모르겠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잖아. 알아요. 하지만 30년 만에 갑자기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무서웠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대화를 통해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선옥 씨는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정규직으로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선옥 씨는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들을 찾아봤어요. 온라인 쇼핑몰 상품 포장 작업, 데이터 입력 같은 일들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 진짜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고려해 볼게요. 준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기현 씨도 아내를 지지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나도 적극 도울게. 집안일도 내가 더 도와줄게.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가족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상처 주는 말 대신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어요. 선옥 씨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평생 희생했는데 왜 더 희생해야 하나라는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몇 주 후 선옥 씨는 동네 베이커리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일에 적응해 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선옥 씨는 집 밖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배우는 재미를 발견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집안일과 직장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남편은 저녁 설거지를 맡았고 준호와 소희도 각자 집안일을 분담했습니다. 엄마, 오늘 일 어땠어요? 오늘은 케이크 만드는 걸 배웠어. 너희들한테도 만들어줄게. 와, 정말요? 저녁 식탁의 대화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선옥 씨에게도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생겼고 가족들도 엄마의 새로운 모습을 응원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선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나를 위한 시간이구나. 집에서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서 일하면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물론 경제적인 도움도 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자신감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선옥 씨네 가족에게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결혼식이 다가왔는데 예상보다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옥 씨의 수입이 작지만 보탬이 되었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뭘, 이런 게 가족이지. 하지만 선옥 씨가 얻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과의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당신 요즘 부쩍 밝아진 것 같아. 남편 기현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 실제로 선옥 씨는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만 하다 보니 우울한 날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로웠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힘든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옥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언니 보니까 용기가 나요. 저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고 싶어져요. 이런 대화들이 선옥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집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선옥 씨만 집안일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게 되었어요. 소희야, 빨래 널어줄래? 네, 엄마. 아빠, 오늘 장보기 함께 갈까요? 그래, 같이 가자. 집안일도 가족이 함께하니 더 빨리 끝났고 무엇보다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선옥 씨는 준호와 둘만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고마운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엄마는 지금도 집에만 있었을 거야.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너무 몰상식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용기를 준 거야. 엄마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 거지. 선옥 씨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상처받고 화가 났지만 과적으로는 아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요. 맞아.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야. 그날 대화 후 준호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해. 50 넘어서 새로운 일 시작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선옥 씨에게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아서 케이크를 잘못 만든 거였어요. 사장님께 혼이 났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침울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남편 기현 씨는 아내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 오늘 일 힘들었지? 선옥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실수해서 사장님께 혼났어.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네. 당신 처음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가족들이 모두 선옥 씨를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선옥 씨는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사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선옥 씨.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선옥 씨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서 더 믿음이 가요. 사장님의 말에 선옥 씨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선옥 씨는 이제 베이커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사장님도 선옥 씨를 매우 신뢰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준호의 결혼식도 무사히 치러졌어요. 예상보다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결혼식 날 준호가 선옥 씨에게 말했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었어.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엄마도 행복해. 그리고 며느리가 된 은영 씨도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멋진 엄마가 되고 싶어요. 뭘, 우리 은영이가 더 멋있어.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났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선옥 씨의 수입과 준호 부부의 독립으로 집안 형편이 많이 나아진 거였죠. 둘째 딸 소희도 변했습니다. 엄마 보니까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엄마가 이 나이에도 새로운 걸 시작하시는데 저는 왜 안 되겠어요? 소희는 대학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장학금도 받게 되었어요. 남편 기현 씨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을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되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더 화목해진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모두가 노력한 거죠. 선옥 씨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반 정도 베이커리에서 일한 후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나도 내 가게를 해보고 싶어. 처음에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베이커리에서 일하면서 제과제빵 기술도 늘었고 가게 운영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거든요. 당신 정말 할 거야?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한번 해보고 싶어. 물론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해보겠어? 선옥 씨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국 응원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준호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가게를 열려면 목돈이 필요했고 장소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에이, 그냥 지금처럼 다니자. 포기하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선옥 씨를 격려해 줬어요. 엄마,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집에서 주문받아서 케이크 만들어 파는 것부터요. 소희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 그것부터 시작해 보자. 선옥 씨는 집에서 작은 홈베이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 주문만 받았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주문이 늘어났어요. 엄마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도 꼭 주문할게요. 이런 반응들이 선옥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반년 후 드디어 작은 카페를 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테이블 5개짜리 작은 가게였지만 선옥 씨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선옥인의 달콤한 하루라고 이름 지었어요. 가게 이름을 정하면서 선옥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 이름이 들어간 내 가게를 갖게 된 거니까요. 개업 첫날 가족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어머니, 존경해요. 손님들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선옥 씨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하지만 그 바쁨이 즐거웠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가게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재료비 관리, 인건비 계산, 세금 문제 등등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건 배우면 되고 실수는 경험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선옥 씨의 카페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선옥 언니처럼 뭔가 해보고 싶어요. 언니 보니까 용기가 나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선옥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는 결혼 후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선옥 씨가 할머니가 되는 거였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세요. 어머, 내가 벌써 할머니라니. 소희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나중에 제 사업 해보고 싶어요. 그래, 뭐든 해보렴. 엄마가 응원할게. 가족 모두가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 부부와 갓난아기, 소혜, 그리고 선옥 씨 부부까지 모두 모이니 시끌벅적했어요. 할머니,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우리 손자 케이크 먹고 싶구나. 할머니가 특별한 거 만들어줄게. 그 모습을 보던 기현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어떻게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 그리고 행복해 보이고. 선옥 씨도 그렇게 느꼈어요. 예전에는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선옥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3년 전 준호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었다. 내가 평생 희생했는데 왜 더 희생하라고 하나 싶어서.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나는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걸 알겠다. 선옥 씨가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58이 된 그녀는 동네에서 유명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카페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두 번째 매장까지 열었거든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소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소희도 이제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엄마 보고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 준호도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좋아졌어요. 엄마, 그때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왜? 고마워하지. 정말요? 응. 내가 그 말 안 했으면 엄마는 지금도 집에서만 있었을 거야. 그럼 이런 행복은 못 느꼈을 거고. 준호는 신기했어요. 그때 그렇게 싸웠던 일이 이제는 가족 모두에게 좋은 기억이 된 거니까요. 남편 기현 씨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 아내의 카페에서 함께 일할 계획도 있었거든요. 우리 부부가 함께 카페 운영하는 거 어때? 좋지.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선옥 씨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문득 생각에 잠겼어요. 5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가족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달라진 거였죠.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행복해야 가족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이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50이 넘으면 새로운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선옥 씨 주변에는 50대, 6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모두 선옥 씨에게 영감을 받아서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장님, 저희한테 용기를 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사장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나이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선옥 씨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작은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옥 씨에게는 또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자신처럼 중년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이었어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창업 멘토링을 해보고 싶어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기현 씨도 적극 지지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당신만큼 경험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어? 선옥 씨는 지역 여성센터와 연계해서 제2의 인생 창업 특강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창업을 준비하는 중년 여성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였어요. 저도 선옥 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중요한 건 용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특강에 참석한 사람들은 선옥 씨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중 몇 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하기도 했죠. 선옥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노력한 거예요. 하지만 선옥 씨는 정말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또 있을까요? 지금 선옥 씨네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요? 선옥 씨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멘토링 활동도 하고 있어요. 이제 동네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유명해졌죠. 남편 기현 씨는 은퇴 후 아내의 카페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부부가 함께 일하니 더 재미있다고 해요. 큰아들 준호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둘째 아이도 태어났어요. 며느리 은영 씨와의 관계도 정말 좋아요. 시어머니가 일을 하니까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둘째 딸 소희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최근에 승진도 했어요. 그리고 연인도 생겼죠. 엄마, 저도 결혼하면 엄마처럼 일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손자 민수는 이제 7살이 되었는데 할머니를 무척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할머니는 카페 사장님이에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곤 하죠.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선옥 씨가 요리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한다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샐러드 만들어 드릴게요. 고마워, 민수야. 어머니, 저는 국 끓일게요. 은영아, 고마워. 이렇게 다 함께 준비하다 보니 식사 시간이 더욱 즐거워졌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갑자기 왜?
5년 전에 제가 그런 말 했을 때 엄마가 화내시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결국 엄마가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잖아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졌어요. 선옥 씨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준호야, 엄마도 고마워. 내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엄마는 지금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남편 기현 씨도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많이 변했지. 예전에는 당신만 힘들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잖아. 소희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 보니까 저도 더 열심히 살게 돼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엄마가 보여주셨잖아요. 며느리 은영 씨도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그날 밤 선옥 씨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이들 말을 듣다 보니 내가 정말 많은 걸 얻었구나 싶다. 5년 전에는 내가 희생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가족들의 사랑도 받고 손님들의 고마움도 받고 제자들의 존경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부터 자부심을 받고 있다. 선옥 씨가 일을 시작한 지 6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59이 된 선옥 씨는 여전히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카페는 세 번째 매장까지 열었고 멘토링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그리고 곧 출간될 책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엄마, 이제 정말 바쁘시네요. 바쁜 게 좋아. 할 일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야. 가족들도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는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세 번째 아이를 가졌어요. 소희는 연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고 손자 민수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사업하고 싶어요. 그래. 민수가 꿈이 뭐든 할머니가 응원할게. 남편 기현 씨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아내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면서 바리스타로서의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거든요. 당신과 함께 일하니까 더 재미있어. 저도요. 이제야 진짜 동반자가 된 기분이에요. 선옥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한 것이 특별한 거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두려우신가요? 가족들과의 갈등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선옥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됩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옥 씨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옥 씨 가족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들, 자녀들과 세대 차이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와닿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비슷한 고민이나 갈등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